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위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3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몇 모금을 한 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 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다시는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펜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녀는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펜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파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 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만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을 찾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해터, 마우스 소녀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물의 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놀이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해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 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 소녀 메리는 캔자스 대초원에서 강아지 토토, 헨리 삼촌, 엠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허리케인이 흔했고 가족은 때때로 격렬한 요소로부터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삼촌은 임박한 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 해치를 열고 메리와 앤트에게 전화를 걸어 숨었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토토는 메리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소녀가 마침내 강아지를 잡았을 때 바람이 울부짖고 작은 집이 흔들렸다. 집은 축을 여러 번 돌린 다음 풍선처럼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집이 도착했고 그와 토토는 거리로 나갔다. 과일 나무가 가득한 푸른 잔디밭이 퍼져 있고 놀라운 꽃이 사방에 자랐습니다. 이것이 메리가 마법의 땅 오즈에 있게 된 방법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면서 소녀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에게 접근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른이었지만 작은 마리아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족장은 모두 흰색 옷을 입은 노파였다. 그녀는 메리에게 다가가 그 소녀가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메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집을 가리켰고 그 아래에서 은색 신발로 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수백 개의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신발만 남았습니다. 메리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밝혀졌을 때 백인 노인이나 모자를 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소녀를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리에게 마녀의 은색 구두를 신고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강력한 마법사 아즈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메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시티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곳은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지프로 채워진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입과 코는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허수아비는 살아있었고 그의 이름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메리에게도 마법사 아즈에게 뇌를 요청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허수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울타리 너머로 올라가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길을 쳤다. 노란 벽돌 길은 메리와 허수아비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의 덤불에서 빛나는 인간의 모습, 양철 나무꾼이었다. 그 부분은 너무 녹슬어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근처 오두막에서 기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부품에 윤활유를 바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오랫동안 마법사 오즈에게 진짜 마음을 얻기 위해 꿈을 꾸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노란 벽돌길은 울창한 숲을 통해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덤불에서 길로 뛰어내렸습니다. 허수아비에게 발을 휘두르자마자 폭포가 짖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사자는 메리에게 그가 부끄러워 태어났다고 말했으므로 마법사 아즈에게 가서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마침내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을 때 위대한 오즈는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로 동의했지만 하나의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서부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동의해야 했습니다. 밤에 메리, 허수아비, 사자, 나무꾼은 서부의 마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석 나무꾼을 절벽에서 버리고 허수아비에서 모든 짚을 쏟아내고 메리와 레오를 붙잡았습니다. 메리가 절망에 빠진 서부의 마녀에게 끌려갔을 때 그녀는 마녀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녹기 시작했고 곧 진흙 웅덩이만 남아있었다. 친구들이 에메랄드 시티로 돌아와 마법사가 소원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오즈는 전혀 마법사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요청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즈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톱밥으로 채웠고 그로부터 그는 지혜의 급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석 나무꾼의 가슴에 진홍색 비단 하트를 삽입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한 사자에게 마실 무약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의 왕이 용감하다고 느꼈습니다. 메리의 은색 구두를 보고 오즈는 웃었다. 결국 신발은 마법이었고 이번에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발 뒤꿈치를 3번 두드린 후 토토와 함께 집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은색 신발은 길에서 분실되었습니다.